삽시다. 우리 3연기 조합은 DNA에서의 염기 3개, 코드는 RNA에서의 염기 3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3연기 조합이다, 코돈이다 라는 선지를 보면 무조건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건 이게 대체 DNA인지 RNA인지 구분을 해줘야겠다. 구분하는 방식은 아까 여러분 잘 대답을 해줬는데 염기를 보고 대답을 한다던가 특히나 U에 초점을 두면 되겠죠. U나 T에 초점을 둬야겠지. 각각 DNA랑 RNA만 존재하는 염기고 나머지 G와 C는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혹은 당의 종류, 디옥시리보스인지 리보스인지 보고 구분을 하시거나 가닥의 형태, 이중나선인지 단일가닥인지 가지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대체 왜 3연기 조합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게 2연기 조합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DNA에 염기가 올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A, T, G, C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지. A, T, G, C. 그럼 이들을 곱했을 때 이제 조합을 한번 살펴보는 거야. 예를 들면 AA가 올 수도 있고 AT가 올 수도 있고요. TA가 올 수도 있고 AG가 올 수도 있고 TC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총 조합이 몇 개일까요? 총 조합이 몇 개지? A랑 T, G, C를 막무가내로 막 배치해 보자고요. 조합이 몇 개가 나와요? 16개가 나오겠지. 이때 16종의 코돈이 발생할 겁니다. 16종의 코돈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근데 이 코돈은 뭐라고 생각을 하면 좋다고 했냐면 제가 단어 정도로 해석하면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적혀 있는 거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를 들면 분무기 헤드라고 적혀져 있는 거야. 글씨야, 글씨. 분무기 헤드라고 적혀져 있는 글씨예요. 그러니까 헤드가 됐든 몸통이 됐든 이런 단어가 16개가 있는 거라고. 그치? 근데 우리 이 단어를 가지고 실제로 가져와야 되는 건 아미노산이었단 말이에요. 아미노산은 몇 종류 있다고요? 다시? 20종류.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단어가 16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가져와야 될 재료는 무려 20종이에요. 그럼 20종의 물건마다 단어를 하나씩 다 배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4개의 아미노산 부를 수가 없단 말이야. 4개의 아미노산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는 거지. 단어가 16개밖에 없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이때 16종의 코돈이라면 20종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두 지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만약 3연기 조합이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위에는 2연기 조합이었어요. 이게 한 칸 더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4개, 4개, 4개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64종의 코돈이 발생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면 AAA, AAG, AAC, AAT 3연기 조합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전사했을 때는 염기만 바꿔서 코돈도 64종이 나오겠네. 그럼 이때는 내가 쓸 수 있는 어휘가 64개나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20종의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물론 그럼 4연기 조합도 가능은 한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3연기 조합 선에서 해결을 한다. 잘 생각해봐야 되나? 64종의 코돈이라면 20종의 아미노산이라면 누가 더 많아요? 누가 더 많아요? 코돈이 더 많지. 그래서 이때 표현을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코돈이 일단 적고 나서 설명해 줄게. 서로 다른 코돈이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코돈이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근데 이거는 주의해서 봐야 될 표현이요. 하나의
코돈이 여러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코돈을 아무렇게나 배치를 해볼게요. CUU, CUA, CUG, CU 뭐 이런 것들 있겠죠. 쭉 있을 겁니다. 이게 무려 몇 개나 있냐면 64종이나 있다고. 이게 무려 64종이나 있다고요. 됐나? 그럼 이게 아미노산들이 있을까요? 아미노산이나 코돈의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뭐 류신, 뭐 아이소류신, 뭐 히스티딘, 뭐 알라닌 등등 해가지고 쭉 와가지고요. 몇 개가 있냐면 20종이 있는 거야. 가슴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로만 볼게요. 자, 그럼 이때 매칭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때 매칭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쪽이 훨씬 더 많잖아요. 코돈 쪽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CUU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이 자리에 CUU가 오게 되면 밑에 무조건 뭐가 와서 붙냐면요, 류신이라고 하는 놈이 와서 붙어요. 그럼 CUU는 류신과 매칭이 된단 말이야. 근데 CUA도 류신과 매칭이 돼요. CUG도 류신과 매칭이 돼. CUU도 류신과 매칭이 돼. 이걸 문장으로 녹여낸 거야. CUU든 CUA든 CUG든 CUU든 서로 다른 코돈입니다. 근데 이 서로 다른 코돈이 동일한 아미노산, 류신이라고 하는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네? 또 밑에 이 아이소류신을 지칭하는 이 코돈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아이소류신을 지칭하는 코돈도 외울 필요 전혀 없다고 해서요. 이렇게 지칭하는 게 있다고. 이거 외우는 건 여러분 나중에 생명과학 전공하면 외우는 거야. 이제 저는 생명과학 전공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된다고. 됐나? 근데 이 밑에 문장은 뭐냐면 이거 말만 바꿨는데 친구들이 꽤 많이 틀리는 문장이에요. CUU는 무조건 뭘 지칭해야 돼요? CUU는 뭘 지칭한다고 해서? 류신을 지칭. 이 염기 자리에 CU가 오면 무조건 100% 밑에 류신이 와서 붙는다고요. 도렘베미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무조건 류신이 와서 붙어요. 근데 CUU가 있는데 그 밑에 와서 히스티딘이 와서 붙는 건 불가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하나의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만 지정해. 근데 그 코돈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교재 158쪽 한번 펴볼게요. 교재 158쪽 한번 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코돈표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코돈표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몇 개만 보면요, 뭐 셀인 해서 보이나요? 맨 왼쪽 위에서 한 칸만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UCU, UCC 있는 거 보여? 이것처럼 UCU, UCC, UCA, UCG처럼 서로 다른 코돈이더라도요, 똑같은 아미노산인 셀인을 지칭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나? 뭐 꼭 4개가 동일한 걸 지정하는 건 아니고 오른쪽에 타이로신도 한번 보면 UAU, UAC 요 2개가 타이로신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꼭 뭐 4대1 매칭은 아닌 거야. 그렇잖아. 64대 20이니까 정해진 비율은 아니란 말이야. 뭐 4대1 매칭이 될 수도 있고 방금처럼 2대1 매칭이 될 수도 있고요. 3대1 매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1대1 매칭인 놈도 있어요. AUG라고 하는 놈은 1대1 매칭이에요. 우리 여기도 나왔죠. 나중에 배우는데 사실 모든 번역의 시작이 일어날 때 필요한 연기 서열이거든요. 사실 모든 서열은 AUG로부터 번역이 시작이 돼요. 모든 RNA 서열은. 이런 내용은 안 나오니까 여러분 그냥 쭉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쭉 시작하시면 됩니다. 용어 정리 좀 해봤고요. 이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그 짤막하게 전체 과정 일어나는 영상 한번 보여줄게. 미안해, 갑자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보이나? 불을 좀 끄면 보이려나? 비교까지 켜서요. 이렇게 한번 보이니? 보여요? 보여? 안 보여? 되나? 보여? 보시면 전체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DNA가 나와 있고요. 이 DNA에 사실 보면 이 모든 부위에 다 서열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우리 DNA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잖아. 이렇게 DNA가 있었을 때 모든 부분이 다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책에 노트에 필기할 때 보면 뭐 실제로 그렇지 않겠지만 필요한 내용들을 쭉 적다가 막 중간에 낙서하기도 하고 했다라고 해볼까요? 우리 DNA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간에는 뭐 이 부분에 예를 들면 눈동자 모양에 대한 정보가 있어. 이 부분에는 뭐 보조개 유무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 그럼 여긴 전사나 번역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괜히 에너지만 낭비하는 꼴이란 말이야. 물질 대사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미 없는 부분 빼고 의미 있는 부분만을 유전자라고 그래. 영어로는 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진에 대한 표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골라가지고 이제 전사를 시킬 겁니다. 보면요. 여기 보면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 요 보라색 덩어리가 효소거든요. 효소. 이 효소가 와서 붙습니다. 붙죠. 뭐 한다고 했냐면 제가 DNA가 처음에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벌어지는 걸 이 보라색 효소가 도와줄 거야. 이런 식으로 도와줘요. 그럼 봐봐, 이렇게 벌어졌지. DNA 두 가닥 벌어졌잖아요. 뭐 이 밑에가 주연 가닥이고 위에가 보조 가닥이거든요. 그럼 이게 벌어놨으면 RNA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가닥을. 그래서 염기가 여기 와서 붙는단 말이에요. 지금 주황색 약간 망치처럼 생긴 거 보여? 이게 다 뉴클레오타이드들이거든요. 여기에 밑에 와서 하나씩 붙는다고. 그래서 RNA가 쭉 만들어지지. 그리고 봐봐. 그러니까 이대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가잖아. 그래서 내가 따로 떨어져서 분리를 해놓은 거지. 이렇게 떨어져 나가. 그래서 여기 쭉 진행이 되다 보면 여기까지 전사하자라고 정하면 또 끊어요. 또 끊어. 이런 식으로 끊어버려. RNA 가닥이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RNA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또 모으게 되는데 뭐 여기까지 됐어. 그럼 보면 지금 RNA 만들었잖아. RNA 어디서 만들었어? 그치, 핵 속에서 전사가 완료돼서 만든 거지? 여기 지금 여기 구멍을 따라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 구멍의 이름이 핵공인 거야. RNA가 어디로 가야 돼? 리보솜으로 가야 돼. 그 핵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야. 핵 밖으로 이렇게 나갈 거야. 그러니까 도착했어요. 지금 리보솜에 도착을 했단 말이야. 그럼 RNA 서열이 있으면 여기다가 염기 3개마다 그죠? 여기 염기 3개가 등장해 있지. 이거 RNA잖아요. RNA 단일 가닥이니까. 그래서 코돈이라고 불렀어. 코돈.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하나씩 와서 결합하게 된다고.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본 표예요. 보니까 여기 뭐가 왔어. 뭐가 왔어. 얘가 이제 번역하려고 온 거겠지. 이것도 효소인 거야. 효소가 와서 붙어요. 보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까 민서가 조수 역할을 해줬단 말이야. 이 코돈 보고 밑에 아미노산 갖다 붙여주는 친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 파란색 덩어리가 아미노산 붙여주는 친구야. 갖다주는 배달부야. 배달부. 얘가 보라색 붓을 들고 왔거든? 이게 아미노산인 거예요. 뭐 하냐면 얘가 와서 붙여. 여기 붙여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이제 아미노산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여러 개를 연결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음 코돈을 보는 거예요. 다음 코돈을 보고 또 다른 애가 와가지고 다음 코돈에 아미노산 하나를 가져와. 붙이게 돼.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럼 아미노산 이렇게 여러 개가 배열이 되는데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아미노산끼리 붙이기만 하면 돼요. 결합만 시켜주면 돼.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떨어져 나가서 이쪽에 붙게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럼 아미노산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 그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을 하게 되면 야 더 이상 그만 연결해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코드들이 있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UAA라던가 UAG라던가 UGA라고 하는 세 가지 코드는 그만 붙여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야. 이제 얘가 그만 붙여 하면 이 아미노산 결합이 된 펩타이드 결합이 된 이 단백질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대충 상황 알겠어요? 머릿속에 그림 다 그려지죠? 네, 내용은 다 했고요. 사이드 형 조금만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건 이 유전자가 이상한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병. 우리 저랑 앉아있는 윤희의 유전자를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 둘의 유전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르죠?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왜 다릅니까? 유전자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결국 DNA는 유전자 가지고 RNA로 전사할 거고 전사한 RNA 가지고 뭘 만들어? 단백질 만들겠지. 번역할 테니까. 근데 그 단백질이 형질을 발현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딱 봐도 나랑 윤희의 형질은 어때? 서로 다르지? 형질은 생명체의 모든 특성이란 말이야. 아니 딱 봐도 성별도 다르단 말이야. 형질 다르죠. 근데 뭐 성별이 같더라도 같은 여학생들끼리도 당연히 유전자는 다를 거야. 왜 눈 모양도 다를 거고요. 뭐 보조개 유무도 다를 거고 뭐 귀의 형태도 다를 거고 형질들이 다를 테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나랑 윤희의 모든 유전자는 달라야 합니까? 아니지. 그리고 보편적으로 같아야만 하는 부분도 있겠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나랑 너의 유전자 일부는 같아야만 해. 자, 어떤 부분이 같아야 되냐면 적혈구 모양 같은 거지. 적혈구는 사람이라면 무슨 모양이어야 돼? 거의 원반 모양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 연기가 다 같은 건 아니지만 당연히 다른 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 같은 부분도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인간의 공통서열이라 그래. 공통서열들이 존재해야 돼요. 자, 대표적인 게 적혈구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적혈구에 대한 모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전에요. 염기서열 볼게요. 자, 얘는 염기가 쭉 여러 개가 배열이 돼요. 다 적으면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CTT라고 하는 서열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뒤에도 쭉 이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전사를 할 거야. 전사를 해볼까요? 그럼 CTT를 전사하면 뭐가 나오지? RNA 염기서열은 G, A, A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이 파트에서 요거 전사했을 때 서열 변화 여러분이 계속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이 GA가 왔으면 이 밑에 와서 붙을 거 아니에요? 아미노산이. 자, GAA가 지칭하는 아미노산의 이름은 발린이란 말이야. 발린. 발린이 아니고 글루탐산이에요. 글루탐산.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름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나랑 같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아야만 해요. 근데 이게 돌연변이가 생길 때가 있어. 그러면 이 적혈구가 남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친구는요 산소 운반 능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빈혈을 일으켜요. 그래서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자, N은 중간에 서열이 C, 그 다음에 TT였는데요. 여기가 A로 바뀌어버려요. CA 그리고 T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게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돌연변이. 자, 그럼 이걸 전사를 해서 나오는 서열을 관측을 해봅시다. CAT를 전사하면 나오는 서열은 뭐죠? G, 그렇지. U, T, A 이렇게 올 거야. G, U, A 이렇게 오지.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면
코돈이 다르더라도 같은 아미노산이 올 수도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GAA가 글루탐산을 지정하는데 GUA가 지정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GUA는 글루탐산을 지정하지 않아요. 얘는 뭘 지정하냐면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해거든. 근데 이게 되게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던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요, 여기에 적혈과 원반 모양이고요, 여기는 난 모양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져요. 산소에 운반하는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피 속에 산소가 포함이 된 비율이 적어가지고 빈혈이 자주 발생해요. 둘 중에 뭐가 살아가는데 유리할까요? 원반 모양이에요, 난 모양이에요? 원반 모양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비율을 보면 정상적표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진화적인 원리에 의해서 생존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열었던 확률이 높은 거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저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에 좀 가볼까요? 적도지방에 가보면 남모양적 혈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한국보다 월등히 높아지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있는데 얘는 뭔 능력이 있냐면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요.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리아 창궐 지역에서는 피가 좀 덜 통하더라도 남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았던 경우가 꽤 많이 있었던 거지. 두 번째 예시 살펴볼까요? 뭐 예를 들면 페닐케톤뇨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페닐케톤뇨증이에요. 이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이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종종 물어볼 때가 있긴 한데 간단한 증상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몸에 아미노산 중에 누가 있냐면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페닐알라닌. 이것도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이 페닐알라닌이 너무 많으면 페닐케톤이라고 하는 물질로 변화가 돼. 근데 이 페닐케톤은 뇌 손상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야, 이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애는. 그래서 우리 몸에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존재해요. 근데 그 분해하는 효소가 고장난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유전자 이상 때문에. 몸에 페닐알라닌이 쌓여가지고 그게 페닐케톤으로 전환이 돼. 뇌 손상이 돼요. 그러니까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게 돼. 뇨는 뭐냐면 오줌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왜 나오냐면 몸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이 소변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여기 몸에 너무 많은 겁니다. 뭐 이 외에도 이런 것도 있어. 알비노증. 그래서 유전자 이상에 대한 질병은 보통 뭐뭐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다 증으로 끝나는 거 아닌데 헌팅턴 무도병이라던가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뭐뭐증으로 끝나는 건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병이에요. 자,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자, 연기가 바뀐 거야. 근데 우리 몸에 세포가 약 70조 개가 있다고 했고요. 그 세포마다 이제 DNA를 가진단 말이야. 아주 일부 세포 빼고는 다 가져요. 그럼 그 DNA도 세포 하나당 46가닥씩 존재하거든. 사람이 염색체 46개잖아요. 그게 다 한 가닥의 DNA로 만들어진 거니까 DNA도 세포마다 46개씩 존재해. 그럼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존재한 DNA 숫자는 겁나 많단 말이야. 겁나 많겠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CTT가 CAT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몸에 큰 이상을 일으킬까? 아니죠. 몇 개 만들어내고 말 거예요. 사실 우리 몸에서 대부분은 뭔가 잘못 만들잖아요. 이거 분해해버려요. 이거 분해해버려. 우리 몸에서 뭔가 잘못된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 혈구로 살아가고 있어. 정상적 혈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쌤이 예를 들면 흡연을 너무 많이 했어. 음주를 너무 많이 했어. 잠을 안 잤어. 라고 해서 내 적혈구가 남 모양으로 바뀌는 게 아니야. 세포는 진짜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딸랑 잘못된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발생하는 경우는 무조건 언제냐면요. 무조건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이 세포를 단 하나를 가지고 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죠?
우리 모두 세포 딱 하나로 지금은 거의 약 70쪽이야. 크기 큰 사람 좀 더 많아. 몸집 큰 사람. 근데 세포 딱 하나로 구성된 시기가 있다고. 수정란이지. 수정란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정자와 난자로 만들어진단 말이야. 아빠나 엄마가 DNA 되게 많아. 그 중에 하나 잘못됐다고 해서 아빠 엄마한테 이상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세포들 중에 이 아빠 몸에 있는 세포 말고요, 새롭게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낼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런 생식 세포를 만들어낼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걸 정자에 담는 거고요. 뭐 엄마도 마찬가지야. 만들었으면 난자에 담는 거야. 근데 만약 여기에 딱 하나에 들어있는 이 서열 중에 CTT가 CAT로 바뀌었다고 해볼까? 그럼 자식이 CAT를 받았지. 근데 이 하나의 세포를 복제하거든요. 그럼 모두 잘못된 걸 가지고 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는 아주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유전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언제냐면 부모의 생식세포 분열 시 DNA 염기 서열이 변화하는 게 DNA 염기 서열 변화가 원인입니다. 오로지 이 경우 하나밖에 없어요. 살아가다가 갑자기 뭐 적혈구가 바뀐다? 갑자기 내가 알비노증이 생겼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애초부터 그런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병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전염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전염이 어떻게 돼? 뭐 내 DNA를 남한테 꽂아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전염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게 예전에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나도 어렸을 때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좀 시골에 옛날 배경이었거든요. 한 1970년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 시골에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옛날 거였어요. 옛날 거. 근데 그 아빠가 되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약간 가정폭력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자식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막 이렇게 되던 그런 시절이었고 첫째가 이제 딸이었어요. 둘째가 아들이었거든. 근데 아들이 이 유전자 이상에 의한 질병을 갖고 있어. 아마 다운 증후군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묘사가 됐던 것 같은데 다운 증후군 아니었나? 잠깐만 기억을 좀 해보자. 에드워드였나? 뭐 하여튼 어떤 질병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애기 때 되게 어릴 때는 좀 티가 안 났어. 그럼 다운 증후군 아니었겠다. 좀 티가 안 나는 질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애기 때니까 잘 몰랐단 말이야. 근데 그 남자 아이가 떨어졌어요. 어디 올라갔다가 떨어졌어. 근데 그거를 딸이 받으려고 했거든. 딸도 어렸어요. 한 6, 7살? 뭐 이랬던 것 같고 뭐 동생은 한 4살? 뭐 이 정도는 됐던 것 같아. 딸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실패했어. 남자애가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쾅 찧었단 말이야. 얼굴에 이렇게 흉터가 뭐 강하게 있었던 모습이 묘사가 됐는데 이제 유전자 이상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고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야. 내가 커가면서 보니까 남자애가 커가면서 보니까 그런 이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약간 지적 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적 발달이 안 돼. 정서 발달도 안 되고 뭐 인지적인 발달도 안 되고 하던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그 아빠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딸이 막 쥐잡듯이 잡는 거야. 네가 그때 애를 받았더라면 애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참 이게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과학적 상식이 부족했던 시기지만 안타까운 거지. 그 아들은 머리를 다쳐서 그렇게 됐을 리가 없어요. 머리를 다쳤다고 해서 유전자에 변형이 생기진 않아. 그거 오로지 부모가 생식세포 분열할 때 만들었던 문제인 거예요. 전염되지도 않고요. 커가면서 새롭게 생기는 질병도 아닙니다. 애초에 DNA를 잘못 받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질병들 많아요. 이런 디테일한 사례들은 나중에 생명과학 선택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 정리합시다. 유전 암호 체계 공통성입니다. 이 유전 암호라고 하는 건
염기 서열이라던가 전사 번역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뭘 체크해야 되냐면 대부분의 생명체는 동일한 유전 암호 체계를 갖습니다. 동일한 유전 암호 체계를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면 염기의 종류라던가 혹은 전사 번역 과정이라던가 염기의 종류라던가 전사 번역 과정입니다. 우리 DNA 염기설 ATGC 가지고 만들 거고 RNA 염기설 AUGC 가지고 만들잖아요. 전사할 거고요, 번역할 거잖아요. 이거 강아지도 똑같이 한다고, 고양이도 똑같이 한다고, 세균도 똑같이 한다고. 그래서 근데 분명 우리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자는 다른 거야. 그럼 뭐가 다른 거냐라는 걸 정리를 해보면 형질의 차이는 뭘로 발생하는 거냐면 이런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고 시스템이 똑같은데 염기 서열 차이 때문입니다. 자, 유전 암호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전사 번역할 거고 염기 종류도 똑같이 가질 건데 다만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냐의 차이였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내 염기의 일부를 들여다봤을 때 뭐 ATT, GGC 뭐 이렇게 간다라고 할 때 뭐 다른 친구는 뭐 AGG, 뭐 ACC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이런 거 해볼까요? 당뇨병. 이 당뇨병 치료가 대표적인 이걸 이용한 예시거든요. 이 당뇨병 환자의 DNA, 당뇨 환자의 DNA. 당뇨 원인 크게 두 가지, 1형 당뇨와 2형 당뇨가 있는데 이제 1형 당뇨 기준으로 이야기해줄게. 당뇨는 당이 뇨, 소변으로 나오는 거야. 이 당은 이제 포도당이거든요. 체내의 포도당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포도당 우리 주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즉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장해 놓는단 말이에요. 글리코젠의 형태로 저장을 해 놓는다라고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었죠. 우리 단백질 합성 과정 하면서 동화 이용하면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당이 너무 많은 이유는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요. 너네 기억나니? 혈당 떨어뜨리는 호르몬? 글리코젠 당의 이름이에요. 글루카곤이었지. 이름 비슷했는데 글루카곤은 근데 혈당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높이는 거였어요. 낮추는 호르몬은 그치 인슐린이었단 말이야. 그치? 반대작용하는 게 인슐린이었어. 그럼 당뇨 환자는 어떤 특징이냐면 예를 들면 여기 인슐린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인슐린과 관련된 유전 정보가 담긴 유전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인슐린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1형 당뇨예요. 그러니까 뭐 꼭 유전자에 이상이 있어서만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은요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합성하는 게 불가할 거예요. 그럼 이때 뭐 할 거냐면 정상인이 있을 거예요. 정상인. 이 정상인의 여기에 정상 유전자를 이 부분을요 절단해요. 그럼 이 사람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큰일 날까 안 날까? 안 나지. 왜? 세포의 숫자는 겁나 많으니까. 약 70조 개나 되는 세포 중에 하나만 쓴 것 뿐이에요. 이거를 잘라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세균의 DNA를 들여다볼까요? 세균의 DNA. 세균은 DNA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세균마다 좀 다른데요. 보통 원형의 DNA입니다.
원형의 DNA. 이 세균의 DNA를 좀 손봐요. 어떻게 손보냐면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를 잘라놔. 딱 아기가 맞게 잘라놔요. 그리고 여기에 정상 유전자를 유입을 시킵니다. 여기에 연결을 시켜요. 세균의 DNA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야. 당연히 이때 쓰는 세균은 사람한테 무해한 세균입니다. 혹은 유해한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좀 절단해 놓은 형태예요. 무해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하냐면 대체 이 세균이 인슐린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가. 근데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애가 만들 수 있다는 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슐린 유전자를 가지고 인슐린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똑같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전사와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셈이 되는 거죠. 됐나? 이때 애가 인슐린을 합성을 해냈단 말이야. 인슐린 합성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게 보여주는 건 인간과 동일한 암호 체계를, 유전 암호 체계를 가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뭐 이 세균 하나에다가 대입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세균이 만들어봤자 얼마나 만들겠냐고. 그래서 보통 뭐 하냐면요, 이렇게 깨끗한 세균의 DNA를 다시 어디다 쑤셔 넣냐면 돼지 몸에다가 넣어요. 돼지한테 넣어줘. 이 세균들을 막 넣어줘. 세균이 돼지 내에서 증식하겠지. 물론 돼지한테 새로운 세균은 아니야. 해로운 세균 아니에요. 세균에 대해 착각하면 안 돼. 사실 우리 몸에는 좋은 세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세균들이 많아. 특히 장에 많아요. 장에. 돼지한테 나쁜 세균이 아닌 거지. 이 돼지 몸 안에서 이 세균들이 막 증식을 해. 그러면서 증식 많이 했으니까 인슐린도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럼 거기서 만들어낸 인슐린을 추출해가지고 당뇨병 환자들한테 주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일형당뇨 환자들은 스스로 인슐린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거야. 와, 그러면 저건 뭐 세균도 거치고 돼지도 거치니까 더러운 거네요. 그렇지 않겠지. 인슐린만 딱 추출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유전자 제조학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똑같다. 그럼 우리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주는 제가 질문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오늘은 문제 좀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와가지고요. 어디 보시냐면 개념 문제는 여러분 읽어보고 푸세요. 160쪽에 8번 문항 한번 볼게요. 8번 말고 7번 먼저 볼게. 방금 한 이야기지. 사람이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에 넣어서 대장균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과정이다. 자, 기억 선지 잘 봐야 돼. 사람과 대장균은 유전 부호 체계가 같지. 그럼 다른 건 뭐예요? 뭐가 다르죠? 염기, 서열이 다른 것뿐이다. 체계는 같다. 자, 니은 대장균에서 사람 인슐린의 유전자의 전사 번역이 당연히 일어나야죠. 물론 대장균의 유전자도 전사 번역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람 것까지 같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몰래 우리 유전자 끼워 넣기 한 거예요. 지 거 만들 때 우리 거 몰래 끼워 넣는 겁니다. 자, 디귿 대장균에서 생성한 인슐린과 사람의 세포에 생성한 인슐린은 아미노산 서열이 다르다. 다를까요? 아니요, 같죠. 왜? 사람 거 끼워 넣은 거잖아. 사람 거 끼워 넣은 거지. 자, 8번도 볼게. 자, 폴리펩타이드 X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표현은 아미노산이 연결된 형태이죠. 근데 아미노산이 125개가 있대. 그럼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돈에 들어가는 염기는 몇 개예요? 염기 몇 개가? 3개가 하나의 코돈을 지정하고 이 하나의 코돈 밑에 하나의 아미노산이 붙는단 말이야. 그쵸? 이게 염기라고 한다면 염기 3개 밑에 아미노산 하나가 와서 붙는 거지. 근데 아미노산이 몇 개래?
125개. 맞아? 그럼 염기는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돼? 이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니까 375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 염기의 개수는 375개가 되겠죠. 네. 이 아미노산 하나를 지칭하기 위해선 염기 3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되니? 자, 9번 볼게. 자, 이런 계산 문제가 이 파트에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RNA 가닥 있고요. DNA 가닥 1과 2가 있지. 둘 중에 뭘 전사에 사용했는지는 몰라. 근데 RNA 서열을 보니까 UGG, UUU, GGC 이렇게 있잖아. 이 밑에 상보적 결합을 하는 DNA 서열을 생각해 볼까요? 그럼 U 밑에 뭐 있었겠니? 쭉 읽어볼까요? A, C,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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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G의 형태겠지? 그 서열을 가지는 DNA 가닥은 2번이겠죠. 그 근거는 DNA 전사에 사용된 DNA 가닥과 RNA의 염기 서열은 서로 상보적이기 때문이겠죠. 나 10번도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유전정보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자, 뭔가를 전사를 했대. 근데 뭐 전사하기 전에 위에 빈칸이 있거든요. 이 빈칸은 바로 채울 수가 있겠지. DNA 이중 가닥이고 서로 상보적 결합이니까. 밑에가 GGC이기 때문에 위에 기억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CCG가 되겠죠. CCG. 됐나? 자, 니은 볼게요. 아미노산 2를 지정하는 코돈을 찾으래. 아미노산 2번. 요걸 지정하는 코돈이라고 했잖아. 코돈은 RNA보라고 했죠? 3개씩 끊어서 보면 아미노산 2번 위에는 GCA가 위치하고 있지. 그래서 그럼 만약 선지가 이랬다고 해볼까요? 아미노산 2를 지정하는 3염기 조합은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대표해야 돼? 3염기 조합은? C, G, T라고 해야겠지. CGT가 됐어야겠죠. 왜? 전산 가닥을 보라는 이야기겠지. DNA 가닥. 자, T는 라이보솜에서 리보솜 혹은 라이보솜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거든. 리소솜이라고 나오는 애가 있어. 얘는 아예 다른 물질이에요. 이거 아예 다른 물질이야. 리보솜하고 이름 비슷하니까 이거 아니구나 생각하세요. 요거는 우리 몸에 나쁜 물질 들어오면 그걸 분해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리소솜은 아니에요. 어쨌든 라이보솜에서 가 과정은 일어나지 않죠. 나 과정이 일어나야지. 번영이 일어나야지. 됐나? 자, 밑에 11번 헤모글로빈 유전자와 관계된 이야기다. 자, 서열 한번 볼까요? 서열은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자, 뭐 서열 둘이 다르네요. 중간에 있는 T가 A로 바뀌어져 있는 형태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찾으래요. 기억, CTT는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돈이래. 자, 글루탐산 위로 보니까요. 글루탐산 정상적 혈구 만드는 왼쪽 그림에 나타나 있는 아미노산인데 위에 DNA 서열이 CTT네요. 그죠? 기억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왜? CTT는 글루탐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3년기 조합이라고 해야지. 코돈은 GAA가 돼야겠지. 별로 어려운 납치는 아니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니은 비정상 헤모글로빈을 구성한 아미노산 개수와 정상 헤모글로빈을 구성한 아미노산 개수는 같대. 개수는 어떨까요? 같죠? 어차피 뭐 아미노산 몇 개가 쭉 있을 거고 우리 전체 서열은 모르니까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몇 개가 쭉 있을 거고 얘는 글루탐산이 발린으로 바뀐 것 뿐이니까 개수에는 변화가 없겠지. 자, 디귿 볼게. DNA 염기 한 개만 바뀌어도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림 보니까 지금 T가 A로 바뀌었을 뿐인데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졌네. 하나. 자, 오른쪽에 1등급 도전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는 동물세포, 나는 유전정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저번주 내용 테스트 어차피 하기 때문에 각각 봐야겠지. 자, 가 그림 한번 봅시다. A는 뭘까요? 핵이죠. B는요? 잘 안 보이죠, 이게. 리보솜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소포체일 수도 있지. 저 주름진 노란색은 소포체고 거기는 까만 구슬이 리보솜이니까. 그랬더니 뭐 해야 되냐? 문제 보세요. 문제에서 안 헷갈리게 알려줍니다. A부터 C는 핵 골지체 리보솜 중 하나라고 했잖아. 네? 여기서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소포체 아니고 리보솜 나타내고 싶었구나. 리보솜 혹은 뭐 라이보솜. 자, C는 골지체가 되겠죠. 골지체. 소포체랑 비슷하게 생겼으면 단백질의 세포박 운반에 관여하는. 나그림 볼까요? 기억님. 기억은 DNA를 RNA로 바꾸는 전사 과정이고요. D는 RNA를 단백질로 바꾸는 번역 과정입니다. 자, 기억. A에서 기억이 일어난다. 그죠? 핵에서 전사가 일어나지. 자, B는 리보솜은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하는데 관여된다. 자, 이런 선지가 나온다고 했지 표현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단편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 앞부분 내용도 다시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건 단백질이 합성된다. 즉 번역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지. 그쵸? 리보솜에서 일어나죠. 자, 디귿 C 골지체는 니은 과정 번역을 거쳐 합성된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그죠? 골지체의 역할이지. 앞부분하고 연관돼서 나온다. 예? 제가 계속 방학 동안 수업 때 강조한 거지만 개념은 잊으면 안 된다. 꼼꼼히 암기해줘야 된다. 지금 이 파트에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이 파트는 버릴래 하고 외면하게 되면 그 파트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제가 수업 때도 많이 보여주고 문제에서도 많이 보이죠. 이 패턴들이. 앞부분의 내용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니까 개념은 포기하면 안 돼. 자, 2번 볼게요. DNA 가닥 일부와 RNA 가닥이 나타나 있네. 자, 일단 염기 서열을 매칭을 한번 해볼게요. DNA는 GCA고 그 밑에 세 개만 볼게요. RNA는 CGU죠. 상보적이네. 상보적이네요. 그 뒤에도 볼까요? CCA, TAA, CC. 요것도 밑에 RNA 염기 서열과 전부 다 상보적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RNA 가닥은 위에 있는 DNA 가닥을 전사해서 생겼구나 라고 추론하는 게 가능하겠지. 자, 기억 볼게요.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코드는 ATA다. 여러분 이렇게 서열이 나오면 서열이 나오면 이 문제의 서열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3개씩 이렇게 끊어 놓으시면 보기 좀 편해요. 3개씩 끊어 놓으시면 보기 편합니다. DNA가 됐든 RNA가 됐든. 자, 어쨌든 기억. 아미노산 3을 지정하는 코돈이면 RNA부라는 거잖아. 그럼 세 번째 코돈 뭐예요? UAU입니다. ATA 아니죠. ATA는 3염기 조합이다. 반복된 낚시 패턴이 등장하고 있다. 그죠? 자, 니은 기억 부분이요. C가 T로 바뀐대. 그럼 아미노산 3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뀐대. 그럼 요게 기억이 지금은 GCA고 맨 앞에 GCA고 그 다음 CCA거든.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뒤에 더 있으니까 CG T U RNA니까 GGU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이 C 대신에 뭐가 온다고 했냐면 T가 온대. 그럼 여기 밑에도 바뀌겠지. 전사했을 때 RNA 서열도 뭘로 바뀌어요? A로 바뀌겠지. 그치? 그럼 이게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미노산 3이잖아. 이 뒤에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여기는 어차피 U, A, U로 똑같단 말이야. 아미노산 3은 바뀔 리가 없겠죠. 아미노산 2가 바뀌겠지. 자, 디귿 니은 부분에 염기의 삽입이 이루어진대. 여러분 이 삽입은 되게 큰 문제예요. 이게 왜 큰 문제냐면 원래 서열을 한번 보면 GCA 그 다음에 CCA 그 다음에 ATA, AC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니은 부분 A와 A 사이에 삽입이 일어났대. 여기 염기의 삽입이 일어났대요. 뭐가 삽입된다고 했냐면 G가 삽입된다고 했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끊겨 있잖아. 이렇게 끊겨 있지. 근데 이 삽입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GCA, CCA인데 이 다음이 뭐로 끊기냐면 G, A, T로 읽히지. 근데 이게 그 다음도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왜? 그 다음 세 개 서열은 뭐가 돼? A, C. 그럼 여기 C 하나 이렇게 덜렁 있겠죠. 이건 이제 전사 번역 못하는 거예요. 얘는
전사를 하는데 번역을 못합니다. 세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뒤에가 다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지. 됐나? 네 번째 코돈이 뭐로 바뀌냐라고 물어봤거든. 근데 이건 3연기 조합이니까 네 번째 아미노산을 지정한 코돈 한번 만들어 볼까요? G가 될 수 있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염기의 삽입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뒤에 서열이 다음 밀리거든. 이 삽입된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3번 볼게요. 표는 100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이중나선이래요. 문제 잘 읽어야지. 100개의 염기쌍이라면 염기는 몇 개 있대요? 염기 몇 개 있대? 이 가닥에. 문제에서 몇 개 있대? 염기 몇 개 있대? 염기? 200개 있대. 아, 왜? 100개의 염기 쌍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총 200개의 염기가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요? DNA 이중 나선에. 됐어? DNA 이중 나선에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고. 이 이중 나선에요. 이 나선에 여기 있는 염기가 총 200개라고. 근데 DNA는 몇 가닥이니? 두 가닥이지. 그럼 한 가닥에는 염기가 몇 개 있는 거야? 100개 있는 거지. 여기도 100개. 그치? 그리고 전사에서 나온 RNA 서열에도 당연히 염기 100개가 위치해 있을 거라고. 됐나요?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문제 좀 더 읽어볼게요. DNA X와 이 중 한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가 있대. 이 두 가닥이 있고 이 두 가닥 중 한 가닥을 전사해서 새로운 RNA 가닥을 만들어내겠대. 이렇게 총 세 가닥이 등장해 있네. 이게 각각 뭐 X1, X2, Y래. X1과 X2는 X를 이룬 두 가닥이라고 됐으므로 DNA를 구성하는 두 가닥이겠다. 여기가 뭐 예를 들면 X1이면 이게 X2고요. 요게 Y가 될 것이라고 RNA는 이런 구조네. 자, 그럼 우린 처음으로 뭐 해야 되냐면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데 처음에 뭐 해야 되냐? DNA, RNA 찾는 거예요. 왜? 오른쪽에 염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거든요. DNA와 RNA는 염기 구성이 다르지. 됐나? 어떻게 찾을까요? 뭘 보면 돼? 염기 중에 특히 뭘 보라고 해서? U와 T를 보라고 했지. 그럼 가와 나에는 뭐가 존재해요? 가와 나에는 뭐가 존재해? 그치, T가 존재해. 가와 나에는 T가 존재하는 말이야. 그러면 끝났지. 얘는 뭐예요? DNA. 이 문제 기준으로는 각각 X1과 X2 가닥이다라는 거지. 뭐 순서는 아직 모릅니다. 순서는 아직 모르네요. 그럼 다는 뭐가 돼요? 다는 U가 존재하잖아. 뭐가 돼? RNA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서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하나씩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는요. RNA로 해볼게요. 뭐 DNA로 해도 상관없어. RNA의 U의 개수가 몇 개래? U가 몇 개? 19개. 그럼 이게 U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주연 가닥을 전사해서 생긴 거잖아요. 주연 가닥에 있는 어떤 염기를 전사하면 U가 나오니? A를 전사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주형 가닥에 전사에 사용한 가닥. 그럼 주형 가닥이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통합과학에. 네. 나중에 공부 많이 하면 나오는 건데 그냥 우리끼리 표현하기 편하게 해서 주형 가닥이 아데닌의 개수가 몇 개예요? 19개다. 됐나? 그럼 위에 찾아볼까요? 그럼 가는 아데닌이 몇 개래? 23개로. 그럼 가는 주형 가닥이 아니죠. 누가 주형 가닥이에요? 나겠지. 아데닌이 19개이기 때문에 주형 가닥은 나가 될 수밖에 없겠다. 가는 아니니까. 따라서 나에 있는 기억은 19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네요. 됐어. 그리고 하나씩 하면 돼. 이제 하나씩 하면 돼요. 또 살펴볼까? RNA에 G가 몇 개 있냐면 31개가 있거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주형 가닥에 뭐를 전사시키면 RNA에 G가 나오니? C를 전사시키면 돼. C가 몇 개? 31개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나? 그리고 나머지는 빈칸이니까 다른 서열을 봐야겠지. 나의 이제 31개 있죠 실제로. 그럼 다시 이번에는
나는 주연 가닥이지. 뭐 나 봐도 되고요. 뭐 가로부터 풀어도 상관없어. 나의 주연 가닥이 우리 나머지는 뭘 알고 있냐? A랑 C를 알고 있거든. 그리고 T도 남아있네. T가 몇 개래? T가 몇 개 있대? 나의 23개 있대. 그러면 이거를 전사를 하면 이제 다시 RNA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RNA는 T를 전사하면 RNA에서 무슨 염기로 전사가 돼요? A가 몇 개? 23개가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디귿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나? 자, 그럼 주연 가닥에서 뭘 찾아냈냐면 A, C, T 찾아냈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 문제를 안 읽은 애들은 못 풀어요. 자, 주연 가닥에 뭘 찾아볼 거냐면 G를 찾아볼 거예요. G는 몇 개일까? 왜 27개냐? 오! 그렇게 풀어도 좋아. 가에서 C가 27개예요. 가는 보조 가닥이거든요. DNA와 상보조 결합을 할 테니까 보조 가닥에 사이토신 27개 있다면 27개 있다면 주연 가닥에 구아닌도 27개 있겠다. 그치?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 근데 또 있어요. 또 뭐도 있을까? 그렇지. 합이 100개다. 합이 100개다라는 거지. 왜? A, T, G, C 한 가닥이 염기 합은 100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도 되겠지. 아데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각각 19개, 31개, 23개 있으니까 합이 73이네요. 총 합이 100이어야 되기 때문에 구아닌은 27개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지. 됐나? 그럼 다 했잖아. RNA에 이걸 전사하면 사이토신이 나온단 말이야. 사이토신은 27개다.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겠지. 됐나요? 그럼 다 했죠? 다 했어. 이제 마무리만 해주면 되겠지.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채워져 있고. 가는 이미 다 채워져 있으니까 뭐 계산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내용 점검이나 한번 합시다. 가는 보조 가닥으로요. 주연 가닥 나와 상부적인 형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의 A가 23개면 나의 T도 23개여야 되지. 실제로 23개네요.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 G가 31개니까 C가 31개다. T가 19개니까 A가 19개다. 기억. C가 27개니까 가에 나의 닌, 구아닌이 27개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 됐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기억. 전사에 사용된 DNA 가닥을 찾아라. 나죠? 나입니다. RNA의 염기 개수를 살펴봤을 때 상부적으로 매칭되는 게 나다. 자, 나는 디옥시라이보스 혹은 디옥시리보스를 갖는다. 그죠? 네, 나는 DNA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 교육청에서 나온 이 표현들은 다 리보솜도 라이보솜이고요. 당도 라이보스예요. 뭐 라이보스라든가 뭐 디옥시라이보스라든가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리보스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이게 리보스가 아니고 라이보스가 맞아. 실제 표현은. 그래서 다 이렇게 개정을 해놨는데 좀 오래됐어요. 이렇게 개정을 해놓은지는. 저는 계속 리보솜 혹은 리보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뭐 제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도 있겠는데 뭐 개정해서 하면 하겠는데요. 학교생들이 보통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아. 보통 이제 학교생들 다 학습하셨을 때는 저랑 마찬가지로 리보스 혹은 리보솜 이렇게 배운 거니까 그냥 발음 차이니까요. 너무 혼동 가지지 마시고. 자, 디귿. 니은 더하기 디귿 분의 기억 더하기 리을값 찾으래. 니은 더하기 디귿은 50이고요. 기억 더하기 리을은 46이죠? 19, 27이니까 1보다는 작네요. 됐나? 자, 4번 볼게. 그림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현하는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내놓고 있대. 그럼 이 DNA 서를 보니까 SAT 그걸 전사해서 나온 RNA 가닥 GUA의 서열을 가지고 있네. 그 뒤에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가는 뭐예요? 가에 들어갈 코도는 CUA. 그치? 나는 GUU, 다는
CAC예요. 3개씩 끊어서 외우는 거 좀 연습하세요. 이거 실제로 다 할 줄 아는데 실수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끊어 읽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 밑에 번역해서 단백질 만들어냈대요. 단백질 만들기 위해 아미노산들이 와야겠지? GUA 밑에 들어갈 아미노산을 찾아주면 되겠죠? 설 외울 필요는 없다고 했으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합시다. GUA가 지정하는 아미노산 누구래요? 응? GUA인데? 발린이지? C랑 좀 헷갈렸나 보구나. GUA예요, 발린. 자, 그 옆에 CUA였죠? CUA가 지정하는 건 류신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 밑에 저 네모 박스에는 류신이라고 들어야 되고 나는 GUU니까 표에 대입해보면 다시 발린 다는 히스티딘 이렇게 되겠죠. 됐나? 자, 기억선지 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에는 4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이거 우리 예전에 했던 거거든. 그럼 지금 아미노산이 몇 개가 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와 있잖아요. 이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인 거잖아요. 몇 개예요? 이거 몇 개야? 3개지, 3개. 제가 이거 예전에 공식화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뭐 공식을 막 요거는 뭐 복잡하게 외울 공식은 아니고 아미노산의 개수가 X개라면 펩타이드가 X-1개라고 했어요. 1개가 적습니다. 아미노산 숫자보다. 그래서 땡. 자, 니은 기억은 3종류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고 있대요. 아미노산은 4종류죠. 아미노산은 4종류. 자, 디귿 DNA의 9번째 염기가 A에서 T로 바뀌어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 즉 전사 번역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럼 당연히 되겠지 라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왜 안 되냐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 서열 한번 볼게요. DNA 서열이 CAT 그리고 GAT 그리고 CAA 그리고 여기가 GTG 이렇게 되지. 그 디귿 보기 보고 바로 그냥 대입해버리면 안 돼. 염기가 바뀐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요 9번째 염기 이 A가 이게 T로 바뀌는 거야. 이거 봐봐. 여기만 보자. 어차피 다른 부분은 똑같을 테니까. 이거 원래라면 전사했을 때 GUU란 서열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 A가 T로 바뀌면 이 RNA에 있는 코돈도 바뀌죠. 이 U가 바뀌겠지. 뭘로 바뀌어? T를 전사하면 A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될 거라고요. 됐나? 원래 GUU 밑에는 뭐가 오냐면 아미노산 뭐가 오냐면 요 표 보면 돼. 발린이 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바뀌었다고 코돈이 뭐로 바뀌었냐면 GUA로 바뀌었거든? 근데 GUA도 어차피 뭘 지정한대요? 발린을 지정한대. 그러니까 문제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뀌든 말든 요 순서대로 우리 아까 해놓은 거 보면 이게 발린, 이게 류신, 요게 발린, 이게 히스티딘이었단 말이야. 이게 원래의 아미노산 배열이었죠. 근데 어쨌든 요 GUA로 바뀌더라도 발린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상 있어 없어? 없다고. 이상 없다고요. 됐나? 왜? 서로 다른 코돈이더라도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그냥 끝났고 여러분 전체 1학기 파트 끝난 겁니다. 1학기 파트 끝난 거고요. 이제 뭐 다들 이동도 하시고 학기 시작하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 한번 잘 상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학습하는데 방해가 되는 습관들이 뭐가 있었는지 잘 생각을 해봐. 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가 않다. 높지가 않아.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처음 하는데 왜 기대치가 높아? 틀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의 특권이다. 틀릴 수 있는 건 특권이다. 문제풀이 많이 틀려도 좋다고 했어요. 제가 시험 점수 매주 확인을 하는데 시험 점수 가지고 터치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틀렸으면 제대로 알면 돼.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점수가 저번 주랑 다르지 않지?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는지에 대한 것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만약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틀린 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 이게 애들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해. 난 모든 게 완벽해야 될 것 같다는 착각을 많이 해요. 본인이. 아니야. 뭐 그래. 이제 막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다만 저번 주보다 나은 학생이 돼야 돼. 조금이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매주 이야기할 때 특히 뭐 이반은 제가 암기 안 되는 경우도 좀 많다라고 해서 잔소리를 좀 많이 한 단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뭐 둘째 주부터 막 여러분한테 쏘아 붙이고 이러진 않아. 기억을 할까요? 한 3주 정도, 4주 정도까지는 제가 계속 좋게 이거 외워야 되는데 안 외우면 공부를 한다고 앉아있더라도 점수가 안 나올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본인이 변화가 되고 있었는지 안 되고 있었는지 좀 잘 체크를 해보세요. 본인 인생입니다. 본인 인생. 좋은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학습을 하시길 바래요. 저는 항상 너무 진심이에요. 너무 진심이야. 내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학생들은 이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학생들은 뭐 그런 경우가 많기야 하죠. 뭐 공부를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내가 미처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학생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그 후가 걱정되지는 않아 별로. 왜? 다시 리커버리 할 수 있는 학생들이란 말이야. 근데 가장 우려가 되는 친구들은 이거예요. 잘못된 틀에 갇혀 있는 거.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전 보면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하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어떻게 두고 봐. 그건 책임감이 없는 거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다 라고 해도 그게 바뀌지 않는 학생들. 그게 보면 안타까워. 왜 안타깝냐면 난 알아. 그렇게 해봤자 점수가 안 나올 거라는 거야. 본인 딴에는 이거예요. 난 어쨌든 공부를 했고 몇 시간 앉아 있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럼 결국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탓할 곳들을 찾기 시작해요. 뭐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잘못됐네. 학교 선생님이 시험을 이상하게 됐네. 뭐 학원이 잘못됐네. 자꾸 다른 곳에 탓을 돌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다 보면 또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이게 정말 악순환의 연속이야. 악순환의 연속.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학습 습관이란 말이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학습 습관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많이 틀려도 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좋아. 근데 기왕이면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점수가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안 나오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자, 수업 때 계속 이야기하는 기본 용어에 대한 정의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된다. 라던가 기본 공식에 대한 암기는 필히 이루어져야 된다. 세연아, 충격량 공식 뭐예요? 또? 오, 외워왔네 이번 주는. 그치? 저런 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돼. 잘했어. 저번 주에 못 외웠더라도 이번 주에는 변화가 있어야 돼. 외워왔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뭐 예제를 꼭 풀어보기. 나만의 방식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변형해서 푸는 것도 좋지만 항상 정성에 입각해서 풀어보고요. 거기서 내용을 확장하는 것이지 정성 공부하기 귀찮으니까 난 내 방식대로 풀래. 이건 절대 점수에 도움이 되는 습관이 아니다.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또 이동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가서도 잘 하십시오. 가서 잘 하세요. 그냥 진심으로 여러분 좋은 점수 그리고 좋은 학창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또 이동하는 학생들도 이동하시더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예를 들면 모르는 부분이 생겼다. 근데 질문할 부분이 없다. 질문할 사람이 없다. 혹은 이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문제를 좀 더 풀어보고 싶은데 문제 좀 주시면 안 되냐? 그럼 제가 어차피 저는 이 일 하면서 문제들 많이 수집하고 학교별로도 정리를 다 해놓으니까 그런 자료들은 얼마든지 배부할 수 있거든요. 나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배부해드리니까 언제든 요청하십시오.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말고 저한테는 별일 아니니까요. 다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테스트는 우리 다음 주에는 테스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까지 같이 볼 거예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도 같이 풀어본 거거든. 조금 일찍 끝내서 복습할 시간도 드리고 할 테니까 오늘 배운 것까지 복습해가지고 상명시 편 전체 테스트 준비하시고요. 과제는 뒤편에 중단원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과제 검사하고 마무리합시다.